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연찮게 제가 기사 내용 하나를 봅니다. 2024년도 약 4월 달쯤인데, 3월 달쯤인가? 어, 우연찮게 향수 얘기가 기사화 됐더라고요. 향수를 잘못 부리면이라는 문구로 시작을 해요. 한번 바로 볼게요. 이렇게 나와요. 향수 잘못 부리면 호흡기, 피부 질환 위험 이렇게 뿌리세요 라고 하는 주제였어요. 보자마자 되게 반가웠고요. 어떤 내용인가 하고 제가 내용을 그냥 다 함께 보시기 위해서 캡처를 쭉 해와 봤습니다. 볼게요. 호흡기하고 피부질환이 위험하다고? 자, 왜? 향수 속 화학물질, 호흡기와 피부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자, 향수는 우리가 향이 이렇게 휘발하잖아요. 그래서 향수는 휘발성이 강한 알코올과 각종 화학 물질을 조합해서 만들어지는데 알코올과 함께 향이 날아가는 원리로 특유의 향을 낸다. 이때 향수에 들어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에탄올, 프탈레이트, 파라벤 등의 화학물질과 인공 향료가 공기 중으로 퍼지면서 코와 입과 점막을 자극할 수 있다. 특히 이들 성분에 민감한 경우에는 기침이나 콧물, 재채기 등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천식이나 비염이 있는 경우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우리 이행 가족분들은 저의 건강 상태를 좀 아실 거예요. 제가 인공 향료를 맡으면 콧물이 뚝뚝 나거든요. 그래서 합성 화장품을 쓰지 못하고요. 향기 있는 곳을 못 가고요. 제가 전철도 못하고 지하철도 못하고 기차도 대중교통 이용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뭐 하면 하겠죠. 왜 못하겠냐마는. 건강에는 굉장히 안 좋고 콧물을 진짜 휴지를 코를 이렇게 틀어 막거든요. 지난주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계시는 세미나에 토요일 날 참석을 하게 됐는데 어김없이 누군가가 이렇게 향수 냄새 여러 가지 냄새가 있어서 제가 맨 뒤에서 이 코를 틀어 막고 있었어요. 제가 그런 예민 민감하게 이런 알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천연 화장품 DIY를 하게 됐어요. 그 강사가 됐었고 미예부 그리고 이행까지 올 수 있는 이유는 제 건강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인공향료에 무지 예민한 접니다. 그래서 저는 콧물, 기침, 재채기는 그냥 다 와요, 다. 아, 어딘가에 이 향은 유해 물질인가? 아, 여기 좀 공기가 탁한가? 이러면 바로 오거든요. 몸이 알려주더라고요. EN 사이언스 교육이사 하라고 내 몸이 애초에 이렇게 태어난 것 같습니다. 자, 또 향수는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향료는 친지질 성분을 가지고 있어 피부에 쉽게 투과된다. 피부에 뿌리면 피부에 쉽게 투과된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알러지를 유발하는 각종 착향제에 의한 알레르기나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심한 독성 때문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들이 있는데 2021년 8월 이후 화장품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2021년 8월 전에 여러분 좀 생각해 볼게요. 우리 집에 향수, 향료가 많은 화장품이 있다. 그러시다면 2021년 8월 이전 화장품 향수는 유해물질이 들어 있어요. 왜냐하면 2021년 8월 이후 생산품부터만 들어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2021년 8월 이후 생산품에는 지금 말하는 심한 독성 물질이 안 들어가 있어요. 다행히. 그런데 혹시 사용하고 있는 향수 제품 중에 2021년 8월 전 생산품에는 들어간다고요. 이해되셨을까요? 네. 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식약처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이러한 성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향수와 화장품에는 대부분 이들 성분이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이보다 더 전에 제조된 오래된 향수를 사용하거나 보관하고 있다면 향수의 성분을 확인해 보고 사용을 중단하는 것을 권장한다. 네, 이 얘기입니다. 2021년 8월 이후는 지금 진짜 심한 독성은 이제 금지됐다. 하지만 그 정권은 갖고 계실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매력적인 향수 제대로 뿌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영 안 쓰자니 그렇고 쓰려면 그러면 건강하게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라는 팁을 알려줬더라고요. 자, 향수를 뿌릴 때는 피부에 직접 뿌리기보다는 옷 등의 섬유에 뿌리는 것이 좋다. 특히 귀 뒤, 목덜미와 같은 얼굴에 가까운 부위의 향수는 직접 뿌리는 것은 피해야 한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영화나 뭐 드라마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제로 진짜 여기 뿌리고 여기 뿌려서 막 이렇게 하는 경우 많잖아요. 피하는 게 좋다. 하지 마라. 왜? 피부 흡수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피부 속으로 들어간다. 위험하다. 이 얘기예요. 자, 향수가 얼굴에 닿으면서 발진, 트러블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소매 안쪽, 여기 소매 안쪽, 겉옷 안쪽, 넥타이 뒤집어서 뒤 등에 한 번만 가볍게 뿌려주면 피부에 영향을 주지 않고 향을 즐길 수 있다. 이 얘기는 기사 내용을 그대로는 가져왔지만 제 생각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향은 나는데 그런 호흡기 들어갔는데 인체에 이 또한 그러니까 많이 피부에 직접 해서 많은 양이 유해물질 들어가지는 않지만 적게 들어간다 이 얘기일 거예요. 근데 영향을 주지 않고 향을 즐길 수 있다. 이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또한 향수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면서 향이 퍼지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체보다는 무릎 아래 하체에 뿌린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상체 위도보다는 하체에 있는 맨 멀리 있는 옷자락 끝부분에 뿌리는 게 효과적이다. 이 얘기가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안 뿌리지 말란 얘기는 못하고 있네요. 이 기사 내용이. 자, 아무리 향이 약한 향수라 해도 몸 곳곳에 여러 차례 뿌리는 것은 좋지 않다. 향수 속 알코올 때문에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찾아올 수 있고 냄새가 과할 경우에는 타인에게 악취로 느낄 수 있다. 이는 후각 수용체의 반응 때문인데 향이 짙어짐에 따라 우리 뇌에서 냄새를 받아들이는 수용체에도 변화가 찾아올 수 있다. 실제로 이게 선충이라고 하는 충에 활용해서 후각 처리 관응을 분석한 결과예요. 그리고 저농도에서 선호 반응을 그러니까 선충이라고 하는 이 충에 검사를 해보니 후각 처리 과정을 분석해 보니 저농도에서 오히려 좋은 향이라고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농축일 때는 오히려 악취라고 느끼고 회피하는 반응으로 나타나 이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다고 해요. 저농도는 향이 좋아하고 선호했는데 향이 진할수록 악취라고 나온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자, 원하는 위치에 한 차례만 가볍게 뿌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향을 낼 수 있다. 자, 뿌리려면 약하게 그냥 한 번만 이렇게 뿌리라는 얘기네요. 아울러 향수를 사용할 때에는 야외나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밀폐된 방안이나 차 안에서는 사용하면 공기 중 화학물질 농도가 높아지고 코와 입으로 흡입이 되면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아까 그 부작용은 재채기, 콧물, 알러지예요. 제가 자차 운전 아니면 다른 분의 차를 거의 탈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100번 중에 한 번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럴 때 방향제 있죠. 차 방향제.
가지고 있는 차에 타면 제가 구역질을 하거든요. 제가 아시는 어느 분 차를 타고 제가 구역질을 한 이후에 본인도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의 차 방향제를 제가 안 타더라도 다 없앴어요. 이게 그렇게 그런 물질이냐. 근데 저는 인공향료의 향을 너무 좋아한다. 향수도 좋아하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차를 타고 헛구역질을 여러 번 한 거를 보신 이후부터는 당신 차에 있는 모든 거를 다 빼셨어요.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당신한테도 좋으니까, 네. 그 정도로 실내에 갇혀 있는 차 안이 더더더 무섭고 위험하거든요. 자, 이럴 때 실내에서 사용했다면 환기를 시켜주고 화학물질에 예민한 반려동물이나 영유아, 임산부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공간에서 향수를 뿌리는 것이 좋다. 저요, 진짜 제가 기사를 다시 쓴다면 영유아, 임산부가 있는 집은요, 아빠들 향수 쓰지 마세요. 특히 아이들 임신한 산모 쓰면 안 되지. 저 화낼 거예요. 쓰지 마세요. 절대 쓰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향초 있죠, 향초. 절대 안 돼요. 요가하면서 왜 향초 많이들 스틱 천연이라고 쓰죠. 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천연향도 그 갇혀있는 공간에서 많아도 안 되는데 인공향이라니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쓰지 마세요. 기사 내용은 덜 쓰세요. 한 번 뿌리세요. 인체 제 밑에 꽃자라게 하세요라고 그나마 안전하게 쓰는 법을 알려주시지만 저라면 정말 쓰지 마세요라고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쓰지 마세요. 예, 또 뿌리는 법도 알려주네요. 향수는 뿌리는 방법만큼이나 보관 방법도 중요하다. 향수는 자외선과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향수의 성분이 자외선을 만나면 산화되면서 광 알레르기성 물질로 변해 광독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 네, 향수 성분이 피부에 만약에 여기 뿌렸잖아요. 그럼 여기에 물질이 좀 묻었잖아요. 이 성분이 광이라고 하는 빛, UV와 만나면 이 자리에 알레르기와 피부염을 일으킨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향이 변질돼 원래의 향을 충분히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대부분의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개봉한 향수는 1년에서 3년 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적정 사용 기간이 지날 경우 미생물이 번식하거나 내용물이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향수 있는 사람들은 오래 쓰는 것 같아요. 1년에서 3년 이상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있다면, 언젠가 쓰겠지 하고 조금 놔두셨다면, 연도가 3년 이상 지나면 버리시는 게 맞고요. 장식품으로 두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긴 해요. 예, 예. 내용물이 없이 용기만 있는 건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이렇게 알코올이 담겨져 있어서 휘발하는 경우는요, 안 써도 조금씩 휘발해요, 여러분. 그래서 되도록이면 환기가 잘 되는 거, 자, 환기를 잘 시키는 거, 이게 방법이십니다. 안 쓰시고 그냥 이렇게 멋으로 보관하시는 분들에게 하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마에스트라, 이영애가 나오는 마에스트라, 이 주의자 마에스트라 보셨어요? 제가 향수 얘기를 하려고 해요. 마에스트라에서 이영애의 남편으로 나오는 이 남자분이 향수를 하나 사주는데요. 이영애 이 마에스트라가 주의를 잘 하려면 늘 하는 루틴 같은 게 있어요. 이 향수를 뿌려야 돼요. 이때도 분명히 귀 뒤에 뿌렸고요. 팔꿈치 안쪽에 뿌려서 이렇게 하면서 향을 맡고 주의하러 들어가요. 향수를 이렇게 해요. 누구나 다. 자, 이때 남편이 이 부인을 위해서 이 향수를 선물해요. 늘 좋아하는 향수. 이 냄새를 맡아야지 주의가 잘 되고, 이 루틴 같은 거. 내가 이렇게 안 하면은 뭔가 걱정이 되는 상황. 그래서 이 향을 맡고 들어가는데 문제가 생겨요. 이 향을 늘 쓰는 이영애의 몸에서 이상한 반응이 일어나요. 향수 안에 독성 물질이 이 여성에게 환각 증상을 일으키게 돼요. 이 드라마를 보신 분은 제 말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환각 현상이 일어나도록 향수에는 들어있지 않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 물질을 넣었어요. 남편이 넣었다라고 오해를 하게 되는데 남편이 아니라 이 공연 단원 중에 막내인 이 여성이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에스트라 지휘자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떠나지 못하고 붙들기 위해서 이 독성 물질을 넣는데요. 독성 물질을 조금씩 넣어서 조금씩 취해서 조금씩 급성으로 쓰러지지 않고 서서히 환각 증세가 나오도록 늘 매일 조금씩 뿌렸더니 늘 매일 조금씩 내 인체에 흡수가 돼서 환각 증세가 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강의 자료다라고 너무 좋은 강의 자료다라고 확신을 하고 여러분께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향수 얘기를 하니까 이 얘기를 또 하고 싶네요. 향수를 매일 조금씩 뿌렸는데 그 향수 속의 독성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드라마에서 보여줬다고요. 그러면 매일 조금씩 아주 적은 양을 소량을 써도 그 향수에 파라벤이라고 하는 방부제, 거기에 들어가 있는 페녹시에탄올, 수없이 많은 화학물질, 수없이 많은 인공 향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있다, 없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얘기해보세요. 있다, 없다? 당연히 있죠. 있어요. 이렇게 독성 물질이 들어가서 환각 증세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없다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인공 향수가 인체에는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예요. 그래서 아까 기사 내용도 그렇잖아요. 뿌리는데 영유아 임산부는 조심하라고, 쓰지 말라고. 그런 산모나 임산부나 아이가 있는 집은 또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이유가 뭐겠어요? 뭐냐고요? 당연히 문제가 생기니까요. 이렇게 이영애가 드라마 장면에서 이 목덜미에 칙칙 뿌려요. 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위험한 물질이 나왔어요? 왜 제가 이런 물질이 나오나요? 자, 음식물이 아니래도 다른 액체에 섞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의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먹어서 내 혈액에 이게 나온 게 아니라, 그러면 향수? 맞아요. 향수였어요. 향수를 검사해 보고, 향수는 남편이 선물했으니까 남편이 범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단원 중에 가장 어린 단원이 거기다가 향수에다가 넣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찾아냈거든요. 드라마를 보신 분은 제가, 맞아요. 그때 그랬어요라고 이해하셨을 거예요. 자, 암세포를 키우는 신호랑 비슷한 신호, 유튜브에 있는 김자영 원장님의 이 영상물은 제가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하고 여러 번 이야기해 주고 있고, 이행 가족이 아닌 다른 분들에게도 제가 유해물질을 얘기할 때 하염없이 또 쓰고 또 쓰는 자료예요. 왜냐하면 이분께서 암센터, 서울대병원, 차병원, 아산병원 암 전문의이기 때문이에요. 암 전문의가 하는 말이잖아요. 성수기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암 전문의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인공향료는요, 암세포를 키우는 신호랑 비슷한 신호로 암을 더 키워요. 라고 해요. 근데 그게 어디 들어있냐고요? 매일 쓰는 샴푸. 그리고 여러분, 빨래한 다음에 마지막 섬유유연제. 늘 향이 나를 따라다니잖아요. 늘 향이 조금씩 나잖아요. 매일 쓰잖아요. 샴푸, 린스. 이걸 얘기하더라고요. 자, 조금 들어있는 향이지만 많은 양을 매일 접하고 늘 항상 향이 나를 따라다니는 피존이라고 하는 섬유유연제라고 하는 아이가 진짜 나빠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 쓰는 게 조금씩 쓰지만 매일. 근데 여기서는 화장품 얘기를 안 했어요. 인공향료가 들어있는 모든 거를 얘기합니다. 이 원장님께서. 그러면 인공향료는 다 피하는 게 좋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암 환자만? 그러면 암이 예방되려면 안 쓰는 게 좋겠죠. 암 걸린 다음에 안 쓸게요? 그러시든지요. 네, 그러세요. 네, 그러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요즘 애들이 초경이 빨라진대요. 이유가 뭘까요? 요즘 애들 초경이 빨라지는데 왜? 하고 나온 결과물이에요. 영국 BBC에서
여기 BBC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 영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러면서 우리나라 이화여대 연구팀이 8세 이전에 유방이 발달되고 초경 등 성조숙증 징후가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 때문이래요. 이게 뭘까요? 코로 들여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뭘까요? 아기들까지 들여 마셔요. 매일매일. 이것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것이 뭘까요, 여러분? 정답 맞춰보실게요. 이것이 뭘까요? 2008년부터 2020년 사이에 16배가 증가했고, 이것 때문에 아이들의 성조숙증이 많아진대요. 답은 뒤에 있어요. 안 나왔네? 뭐지? 뒤에 가서 또 얘기해 볼게요. 이것은 되게 궁금하죠? 이것 때문이에요. 자, 이것은 성조숙증을 유발하는데, 성조숙증, 조숙한 사춘기는 유방암과 난소암과 비만, 제2형 당뇨병, 대사증후군, 심혈관 질환, 그 외에 다양한 질병, 발병 위험과도 연관성이 있다. 이것이요. 이것이 뭔데? 이것이 성조숙증을 만드는데 성조숙증은 또 이런 일이 벌리는데 이것 때문이라고 이미 발표가 됐어요. 이것 안에는요. 미세 플라스틱이나 기후변화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아동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전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아직 빙산의 일각 정도만 밝혀냈다고 생각한다. 자, 지난 20년 전까지만 해도 과학자들은 조기 사춘기의 유일한 원인이 어린 시절 비만이라고 가정했지만 지금은 원인이 이거라고 밝혔어요. 이거. 이것이 뭘까요? 이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2023년 6월 8일자에 여기저기 모든 뉴스 기사에 이것이라고 밝혔어요. 자,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되면 남자아이보다 여자아이의 성조숙증에 더 영향을 줄 수 있다. 그중 미세먼지 속에 앞에서 얘기한 게 미세먼지 속에 미세 플라스틱도 들어있다예요, 여러분. 자, 미세먼지가 얼마나 나쁘냐면, 나쁘지. 당연히 나쁘죠. 얼마나 나쁘냐면, 성호르몬 교란과 뇌분비 장애를 일으켜서 아이들의 성조숙증을 일으키고 있다. 미세먼지 안에 수없이 많은 각종 유해물질이 있는데, 그 유해물질들이 환경호르몬처럼 일을 하고, 그게 여성 호르몬을 높이고, 그래서 호르몬은 내분비를 하니까 내분비에 장애가 온다. 결론은 뭐냐면 성조숙증으로 보여준다예요. 원인 물질이 이것저것 정말 많은 것들이 보여주는 거는 여자아이의 성조숙증, 8세 이하의 가슴이 나오고 생리를 하게 한다예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빠르게 여자가 되게. 결국엔 대기 중 물질이 중요한데 이거 누가 관리해야 되냐면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 자, 미세먼지가 부르는 성조술증. 이 기사가요, 여기저기 어마어마하게 6월 8일자에 실립니다. 영국 BBC가 발표를 했고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가 다 이 미세먼지로 성조숙증이 전체적으로 전 나라가 다 생기고 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라고 한 겁니다. 이 기사 내용이. 자, 미세먼지 성분 가운데 하나가 성호르몬처럼 역할을 해서 송조숙증을 일으키는 것이라며 심혈관이나 뇌 같은 곳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아이 몸속에서 성장과 발달이 과하게 되는 성조숙증, 특히 여자아이에게 초경을 빠르게 하는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연구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대기 중 뇌분비계 장애 물질과 같은 성분이 발견되는지 국가가 대기질을 관리해야 한다며 기준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고 국가적으로 모니터하는 것과 동시에
대기 오염원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현재는 매우 부족하다. 여러분 이거 국가가 어떻게 관리할까? 대량의 공기청정기를 모든 시설에 둬야 되나? 이거 조금 어렵지 않아요? 대기질 속에 그러면 먼지, 미세먼지는 우리가 피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피할 수 없다 쳐요. 자, 대기먼지는 피할 수 없다 쳐요. 그러면 알고 있는 거는 좀 피하면 어떨까요? 전 그 얘기가 하고 싶어요. 대기먼지가 그렇다 치는데 대기먼지 속에만 성조숙증을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자, 지난번 오래된 기사인데요. EBS EBS 하나뿐인 지구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벌써 10년 전 건데요. EBS에서 모유 잔혹사라고 하는 프로에서 모유를 먹이는 5명의 엄마의 모유 성분을 검사를 해봤더니 모든 엄마에게 나온 게 바로 대기오염 황사 성분에 있는 납이었어요. 이때도 5명의 엄마가 각각 다른 지역에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다르게 음식을 먹으면서 살고 있는데 모두 다 공통점으로 나온 게 하나였어요. 바로 대기오염 황사 성분이었어요. 이때도 나왔어요. 모든 모유 수유하는 엄마에게 다 같이 나온 거예요. 이게 대기오염. 그때도 이미 얘기했어요. 대기오염 성분이 이렇게 모유 성분에 나왔어. 그런데 나머지 플라스틱 비스페롤은 이 여성이 엄마가 늘 노트북을 들고 있으면서 커피를 이렇게, 음료를 이렇게 늘 플라스틱으로 마셨거든요. 빨대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 엄마에게는 비스페로 A가 많이 나왔어요. 자, 스시를 많이 먹는 한 여성은 이 여성에게만 수은이라고 하는 농도가 높게 나왔어요. 볼게요. 각각 엄마들이 하는 역할에 따라서 먹는 방법에 따라서 기 엄마가 그렇게 먹고 사니까 그게 많이 나왔고 이 엄마가 스시를 많이 하니까 수은이 많이 나왔고 이 엄마는 또다시 쇼파가 고급 명품 쇼파였기 때문에 난연제가 많이 나왔고 이 엄마는 육식을 너무 좋아하니까 육류에 있는 DDT나 DDE가 많이 나왔고 이 엄마는 화학 성분이 있는 화장품 자, 그 성분이 있는 화장품을 썼더니 그 화장품 성분이 모유에 나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대기오염 다 나왔어요, 다. 이미 미세먼지, 대기오염은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거라고 이미 얘기가 나왔다고요. 근데 지금 10년 후 6월 2024년 6월에 영국에서 BBC가 대기오염이 성저숙증을 일으켰어, 우리나라. 어느 나라든 다 그래. 라고 발표가 된 거예요. 대기오염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피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예방학자가. 엄마들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EBS에서. 저염식도 했고, 커피도 참고, 치킨 맥주도 멀리 했고, 근데 뭐 위에 뭐 이런 게 나와요? 이분이 비스페루레이가 많이 나왔어요. 자, 이 여성분은 의사 선생님이거든요. 자, 이 의사 선생님 수은이 많이 나왔어요. 수은이 많대요. 그런데 임신 중에는 회를 먹지 않고 스시를 좋아하는데 안 먹었어요. 자, 임신 중과 아기 수유할 때는 많이 안 먹었어요. 많이 안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임신 전부터 축적된 모유는 뭐예요? 가슴에서 나오잖아요. 이미 내가 먹은 여성이 몽우리가 잡히고 가슴이 성장하는 순간부터 쌓이는 게 오염물질이 쌓여요. 그 얘기를 합니다. 임신 중, 수유 중 먹은 음식보다 이미 아기를 갖지 않은 여자의 몸은 유방은 이미 아이에게 수유 중에 흘러나가기 때문에 이 오염물질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예방학자가 얘기하죠. 어머님들, 그럼 모유를 안 먹여야 되나? 그게 아니고요. 그 어느 것보다 소의 젖보다 어떤 분유보다 엄마의 성분에 수은이 있고 비스페놀 A가 있고 납이 있어도 엄마의 가슴은 내 뱃속의 아이의 맞춤 도시락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게 내가 임신한 모유는요, 임신 중에 뱃속에 있는 아기에 가장 장 건강에 좋은 올리고당이 들어있어요. 엄마가 A형이라면 뱃속의 아기가 B형이라면 엄마가 O형이라면 뱃속의 아이가 AB형이라면 혈액형은 달라도 엄마 가슴에 있는 올리고당이라고 하는 장내에
균, 유익한 균을 서식하게 하고 유익균을 적게 하는 그 누구의 어느 유산균보다도 내 뱃속 아이에게만 맞춤식 올리고당이라는 게 밝혀져요. 그래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아이가 귀하다고 유모를 둬서 내 젖을 안 먹이고 유모의 젖을 대신 먹여도 그 아이의 장 건강은 100%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 뱃속에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의 내 젖을 먹이면 이거야말로 아이의 장 건강에는 최고의 음식인 거예요. 아이의 맞춤 도시락이었어요. 혈액형은 달라도. 이거를 밝힌 거예요. 그래서 예방학자가 어떤 성분이 나왔다는 이 검사 결과는요, 어머니들, 안 드시고, 안 바르고, 그 제품과 가까이 있지 않으면, 그런 성분을 피하시면, 피할 수 있어요, 어머니들.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EBS에서 하나뿐인 지구는요, 어떤 프로인가요? 앞으로 임신할 엄마들, 임신을, 준비 중인 산모들, 임신 중인 산모들, 그리고 수유할 때 산모들에게 지침서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 이 엄마 5명에만 검사를 했지만, 모든 엄마들의 검사에는 거의 다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이 수은이 많이 나오는 이 의사 선생님은요, 임신 중, 수유 중 집밥 음식을 먹은 적이 없어요. 그만큼 자기가 의사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했는데요. 이 5명 중에 수은이 제일 높게 나왔고요. 난연제라고 하는 성분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자, 난연제가 뭐냐고요? 앞으로 가볼게요. 이 난연제, 어려울 난 연소연, 쇼파 있죠. 명품은 명품일수록 난연제가 많이 코팅이 돼 있어요. 난연제는 불에 잘 타지 않아요. 자, 좋은 제품들은, 좋은 커튼은, 좋은 이불은, 좋은 책상은, 좋은 모든 소파 가죽은. 자, 좋은 가죽 명품은 좋은 가죽으로 한 내 그 쇼핑백 아니고 명품 백은 난연제가 많아요. 그게 명품이에요. 근데 명품을 많이 가지면 난연제가 피부에 흡수돼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 집에 쇼파가 명품이었어요. 가죽 쇼파. 그래서 수은과 난연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제품이 내 건강에는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것도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인공향료 다시 한번 보면 인공향료는요 이러해요. 피부, 눈, 폐 자극하고요. 장기에 독성을 줍니다. 그리고 빨간색 8등급 그만큼 위험합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너무 많은 화장품에 20, 100, 1000만, 10만, 12만 177개의 제품에 들어있어요. 지금도 판매되고 있는 모든 제품에. 자, 웬만하면 인공향료만큼은 오늘은 좀 보시고 피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더 이해는 이런 향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라벤더. 여기 이게 라벤더고요. 시트로렐라 여기 왼쪽에 이게 풀처럼 생겼죠? 시트로렐라. 자, 이건 자몽, 빨간색 자몽. 아, 상콤해. 라임 전초 오일. 라임 전초 오일. 라임이에요. 라임. 그런 다음에 이게 연필향 나무라고 하는데요. 주니퍼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자, 요렇게 5가지 향 조합물로 만들어진 더이에는 100% 천연이고요. 천연도 향을 많이 쓰면 유해할 수 있어요. 자극이 올 수 있거든요. 아까 검사 결과가 얕은 향이 오히려 선호하는 향이고 향이 짙을수록 이거는 안 좋은 향이라고 뇌가 인지한다고 했잖아요. 저희는 1% 이하 아주 적은 양, 소량으로 향을 넣었고요. 이 향은 후루루 천연이기 때문에 오래 가둬두지는 않아요. 사용하고 후루루루 날아가 버리면서 아, 상콤해 했는데 이 향 어디 갔지? 사라지고 없어요. 이 정도의 향이기 때문에 여기 뭐 향에 저 알러지 있어요. 천연인데도 알러지 있어요. 이런 분에게도 안전하게, 정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저희 제품은 코스모스 인증 100% 내추럴 제품이고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내추럴 100이라는 글자는 어디에도 자주 없을 거예요. 본 적 없으실 거예요. EM만이 사용하고 있답니다. 더 EM과 안전한 향수, 글쎄 향수는 좀 피하시고 피할 수 없다면 진짜 중요한 날 아주 멀리 있는 옷자락에 사용해 보시고요. 피부에는 젖 닿지 않게 하시고 아이들이 있는 곳이라면 방문하는 곳이라면 되도록이면 정말 쓰지 말으세요. 또 학습지 하는 여성, 젊은 여성분들 향수 많이 쓰는데 어린아이들이 있는 엄마들
선생님께 조용히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오실 때는 향수 쓰지 말아주세요. 죄송한데요. 다른 데서 저희 집은 좀 피해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진정한 좋은 엄마세요. 아셨죠? 지혜로운 엄마, 똑똑한 엄마 되시는 하루 되시고요.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마시고 천연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